스캐닝도 MRI도 2번 하고 엑스레이도 여러 번 찍고 엑스레이가 3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뭐 한 2만 원이면 수술을 하면 뭔가 수술에다가 그 다음에 2번. 2번하고 150.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우리 의사 선생님이 닥터가 아니라 미스터였거든. 내가 보험이 그레이드가 높지가 않아서 전문의 선생님을 안 붙여주나 막 이런 얘기도 하고. 하나 둘 셋. 자 오늘은 보시다시피 수술을 했습니다. 인스타를 통해서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수술을 최근에 했잖아. 프라이빗 병원에서 내가 수술을 하고 입원도 하고 치료도 받고 하고 나니까 꼬마 나왔었을 때처럼 프라이빗 병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찍자. 이거 지나면 또 까먹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하고 나니까 좋은 게 있어. 언제든지 너를 부를 수 있어. 물? 그러면 물 갖다 주고. 바지 어디 갔어? 좀 이러고. 너무 깐죽거려가지고 꼴뱅이 싫어 죽겠는데. 아니 꼴배기 싫은 게 아니라 아픈데 이게 접으면 안 된다니까. 아픈 거 다 나을 때까지만 한 5주만 참으면 돼. 이거 한 의사 선생님이 딱 4주 길다. 4주에서 5주 정도 하라고 했거든. 길다. 목발은 이제 끝나가니까 이게 좀 더 나아지겠지. 화만 내지 말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사실- 있었는지 설명을 해줘야지. 작년에 30분 이상만 걷기만 시작하면 이제 오른쪽 무릎이 아픈 거야. 아, 뭐 이상하다. 그러면서 몇 달을 또 지났잖아. 출장도 다녀오고. 괜찮겠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아파가지고 이제 GP에다 연락을 했더니 이제 또 그것도 한 프로세스가 몇 주 지났지. 이제 세인트 토마스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 만나고 온다고 너한테 그랬잖아. 그래서 당연히 엑스레이를 찍으면 찍은 거에 대해서 이제 의사랑 만나서 얘기할 줄 알았단 말이야. 왜냐면 3주를 이미 기다렸잖아. 우리나라 병원은 보통 그렇지. 엑스레이를 찍고 바로 거기서 엑스레이를 보고 의사랑 대화를 하지. 그렇지. 아이 그 정도까지 기대는 안 했어. 찍고 그래도 찍은 거에 대해서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는 해줄 줄 알았거든. 그 엑스레이를 찍고 가래. 4주 있다가 너희 GP로 전달할 테니까 거기 가서 의사를 만나라는 거야. 그리고 영상의학과 4주 동안 영상의학과 닥터가 그거를 보고 코멘트를 적어주고 너희 GP 의사에다가 전달을 할 거래. 4주 뒤에? 나 지금 아픈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됐었지. 뭐 기다리라고 하니까 이제 런던에서 기다리는 건 익숙하잖아 우리가. 어쨌든 기다렸는데도 연락이 안 와서 GP한테 연락을 했더니 아직 토마스 병원에서 받은 게 없다는 거야. 이제 그 프로세스를 겪고 있는 게 너무 스트레스가 받는 상태에서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부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라이빗 인슈런스 보험이 들어가 있는 건데 부파? 그거 회사에서 그거 해주는 거거든. 근데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랬더니 그 앱이 있더라고. 부파 앱이 있어. 앱을 통해서 채팅으로도 되고 뭐 전화는 사실 좀 부담스럽고 이제 부파 채팅이 있길래 이제 이렇다 저렇다 얘기했더니 GPA 닥터 그 엑스레이 찍은 그거에 대한 리퍼럴만 해주면 된대. 어태치해서 보내줬더니 사설병원으로 전환을 시켜준 거야. 근데 그 리스트를 쭉 봤더니 우리 집 옆에 병원이 있는 거야. 그때는 이렇게 심각한 줄 모르고 사실은 일하다가 병원 간다고 또 한두 시간 빠지는 게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집 앞에 회사 옆에 있으니까 좋겠다 싶어가지고 새 건물이기도 했고 그 파워스테이션이잖아. 당장 한 내일 모레 그냥 어레인지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의사가 쉽게 만난다고? 이제 그 생각도 들었고 병원을 딱 들어갔는데 되게 한국 병원 같았어. 그 카운터가 있고 거기서 이제 몇 시에 예약 진료 뭐 예약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 연결시켜주고 의사 만났는데 의사도 너무 프렌들리하고 30분 정도를 이렇게 수다도 떨고 자기는 어디서 왔고 뭐 어떤 거 하고 그러면서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 보자는 거야. 이런 사정에 의해서 아직 못 받았다 그랬더니 괜찮아. 그러면 우리 엑스레이 기계 있으니까 엑스레이 여기서 찍으면 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거 처음이라 잘 모르니까 이거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 거냐? 충분히 다 커버된다고. 그 말을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어. 왜냐면 유튜브 이런 거 보면 엑스레이 찍는데 뭐 한 20만 원, 30만 원 뭐 이런 거를 받잖아. 한국이랑 똑같아. 찍으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엑스레이 상으로는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잘 안 보인대 나보고. 그래서 MRI 스캐닝 한번 해보재. 큰 영상의학 시스템이 있는 그런 또 클리닉이 있대. 거기서 찍으면 된대. 그것도 보험돼? 보험돼? 이러는 거야. 언제 찍으면 돼? 난 또 이제 한 몇 주 기다려야 되니까 한 내일 모레쯤 될걸? 그러면서 아마 거기서 연락할 거야. 그러고 나오는데 메일이 왔어. 그래서 언제 되는데 너 되는 시간에 맞춰주겠대요. 이럴 수가. 내가 아는 영국이 아닌데 이거는. 그렇잖아. 진짜 금방 찍었어. 그리고
이게 다 한 열흘 안에 나온 프로세스야. 말이 안 되는 거지. 내가 그 기다렸던 4주는 무엇이 되면. 그리고 의사를 만나가지고 이거 스캐닝을 이제 자세히 했으니까 이제 보더니 이 반연골이 찢어졌다고 하는 거야. 무섭기도 했고, 한 번도 난 수술을 해본 적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아 그렇냐. 그때 우리 꼬마랑 너랑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챗GPT가 있잖아. 그래서 그걸 다 녹음을 해가지고 이거를 해석을 해달라고 이제 하니까 이제 무슨 말 하는지를 알잖아. 물론 대충도 이제 좀 알아듣지. 이제 그렇게 살았는 게 몇 년인데. 그래서 수술을 이제 하자 그랬는데 찢어진 거를 꾸매고 이제 회복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출장도 있고 뭐 수술을 꼭 해야 되나, 너도 그런 얘기 했었고 다른 의사한테 확인을 해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뭐 사실 걱정이 한 80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당장 해야 돼 그랬더니 아직 당장은 안 했는데 근데 찢어진 건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한국에 가서 수술할까 그 생각도 했어요, 작년 겨울에. 그리고 한번 고민해볼게 하고 겨울 되니까 또 괜찮더라고 살짝. 그래서 무마하고 쭉 있다가 이제 올해 봄쯤 되니까 다시 또 많이 아파가지고 그 한국의 대학병원 찾아보니 그래도 한 돈 300원 깨지더라고. 근데 여기는 물어봤더니 그 부파 안에서 커버가 다 된대. 그러면 돈도 여기서 안 들고, 다만 걱정되는 거는 여기의 의료 시스템과 의료 스킬에 대해서 뭐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경험해보지 않은 거에 대한 조금 뭐라고 해야지? 또 그렇고 한국 가면 수술하고 또 바로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것도 말이 그런 안 것도 되고. 있지. 그래서 수술하기로 결정하고 의사를 다시 만났어. MRI 한 번 더 찍재, 엑스레이도 한 번 더 찍고. 막 괜찮아? 그 부파 앱을 통해서 내가 했던 게 다 부파 보험 안에 커버가 되는 거를 봤으니 이제 좀 신뢰가 생겼지. 즉 그러면서 수술 그러면 다음 달에 잡읍시다 그래가지고 너는 입원을 하루 해야 되고 뭐 언제 뭐 하고, 그리고 일주일 전에 와서 피 검사랑 뭐 이렇게 여러 테스트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테스트 받고 이제 수술하는 날 이제 겁나서 너 보고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수술하러 가는 것도 되게 겁났던 것 같아. 너는 어떻게 했니? 나는 관찰자 입장에서는 그래 할 수 있어 막 이랬던 것 같은데 막상 당사자가 되니까 되게 겁나더라고. 그래도 병원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 나는 1인실이었던 것도 되게, 근데 물어보니까 여기는 대부분 다 1인실이래. 사설 수술하는 데는 화장실도 있고 되게, 좋았어. 나는 처음에 가서 깔끔하고. 되게 한국이랑 거의 비슷했던 것 그냥 같아. 한국 병원 같았어. 뭐 되게 막 고급스럽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음. 그냥 병원, 깔끔한 병원, 편리하게 음. 환자가 쉴 수 있게끔 케어를 해주는 그런 그치. 병원. 그냥 우리의 기억 속에, 그리고 사람들이 하더라 하는 그런 얘기들 속에 그치. 우리가 뭐 영국은 의료 시스템이 너무 안 좋다, 오래 기다려야 된다, 뭐 실제로 우리도 그런 그렇기도 경험을 하고. 하기도 했고. 나도 그리고 4주 넘게 기다려서 엑스레이 찍고 했었잖아. 맞는 얘기기도 한데 사실은 오늘 이 영상을 왜 찍으려고 했냐 하면, 영국 의료 시스템에서 사실 우리도 경험을 달랑 2번 해보긴 했지만 그 경험 안에서 프라이빗 경험도 해보니까 그 보험 서비스 중에 하나를 회사에서 많이 채택을 하더라고. 내가 내는 건 아니지만 회사에서 1년에 우리 같은 경우는 나, 너, 그리고 꼬마까지 해서 3명까지 해서 2,333파운드 이렇게 1년에 내더라고. 요즘에 환율 2,000원으로 우리 계산을 하자고. 요즘 환율이 좀 미치긴 했지만 400만 원. 그러면 430만 원? 1년에 1년에. 그러면 12달로 나누면 40만 원이잖아. 그러면 꽤 클 수는 있긴 하지만 내가 내는 돈이 아니기도 하고, 한국에서 의료보험료 회사에서 내주는 거 있고 반 내고 우리가 내잖아. 한 10만 원, 15만 원씩 냈던 것 같아 사실은. 나는 또 되게 큰 금액일 줄 알았어. 그러니까 개인 한 달에 보험이라고 몇백씩 해서 내는 건줄 조금 사실 그거를 우리 그 서류도 제대로 안 열어봤어, 그지? 우리가 이거를 활용하거나 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근데 해보지 않아서 그런 거지. 한번 해보고 나니까 이거 그렇게 막 되게 부담스럽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그 해당 사항 안에 있다면 크게 어렵지 않았어. 그지? 그리고 한국과 비슷한 의료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던 것 같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한 7, 8년을 지금 이 부파 의료 보험을 회사에서 계속 해주고 있는데 한 번도 쓴 적이 없었잖아. 사실 안 쓰는 게 제일 베스트지, 안 아프고. 근데 이번처럼 아프고 가끔씩 뭐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대. 그래서 요번에 했는데 너무 좋아서 사실 그거를 얘기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 의료 시스템에 좋다 나쁘다 보다는 이런 것도 있고, 만약에 보험이 없으면 이 정도 금액인 건데
의료보험을 있으면? 통해서 이게 돈을 내지 않고도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만약 회사에서 서포팅을 하지 않더라도 40만 원 정도 내고 이런 거를 받는 것도 나쁘진 않는 것 같아. 내가 영상 좀 더 뒤에 이제 이 요번에 수술하면서 얼마 들었는지를 얘기를 할 건데 들으면 너무 가격이 세긴 하더라고. 그런 거를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었어. 싶었어 사실은. 자, 다시 돌아가서 수술을 하러 갔어요. 입원실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열심히 사진을 찍고 내가 그 얘기했지. 아, 여기서 우리 영상 한번 찍을까? 그 생각도 했던 것 같아. 입원실도 좋았고 간호사들도 다 친절했고 뭐 서비스, 그러니까 계속 우리를 케어해준다는 느낌? 30분에 한 번씩 들어와서 괜찮냐 묻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그리고 만약에 너가 원하면 뭐 의사랑 전화로 통화할 수도 있다. 물리치료사들도 방으로 와서 우리가 뭔가 어디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는 그 안에 있고 계속 의사도 오고 간호사도 오고 치료사도 오고 뭐 식사를 가져다주는 사람도 오고 그냥 그 방 안에 있으면 모든 게 다 케어가 되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 내가 병원에서 3시 정도부터 저녁 8시까지 있었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퇴원을 너를 너는 시키긴 중간에 했는데 왔다 갔다도 했을 거 아니야, 응, 밖에서.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내가 병원 직원들은 많이 봤는데 환자들을 마주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도 리셉션에는 좀 있었잖아. 리셉션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몇 명 말고는 그렇게 막 병원 자체가 막 포화 북적북적. 상태인 그런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뭐 우리 그냥 병원,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병원에 사람이 있는 환자들이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소규모로 운영이 되나? 이런 느낌이었어. 이제 수술 시간이 다가오니까 되게 긴장 많이 했던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이 다시 와서 이런 수술할 거다 하면서 사인하고 이제 수술 들어가서 그 TV 드라마랑 똑같았던 것 같아. 마취할 거니까 금방 있으면 이제 잠들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순간 딱 눈 뜨니까 이미 다 수술 끝났더라고. 수술 오래 했어? 내가? 아니 생각보다 금방 끝났어. 한 의사 선생님 한 90분 뭐 얘기하긴 했는데 그 정도 안 걸렸어. 토탈 네가 회복해서 돌아오는 데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렸어. 1시간 반 정도? 그래서 난 눈 뜨니까 회복실인 거야. 그래가지고 나보고 발가락 움직이니? 그리고 수술 끝나고 마음껏 먹으라고 해서 나는 혹시 뭐 먹으면 안 된다 뭐 계속 그 전부터 배고프다 그랬잖아. 수술하러 가기 전부터. 밥 먹는 타이밍을 놓쳤지. 당연히 수술하기 전에는 6시간 이상 금식이지. 무슨 소리야. 그래서 햄버거 먹었지. 근데 되게 잘 나오더라. 메뉴 코스별로 나오고. 그래서 저녁 먹고 아침 먹고 그래서 새벽에 계속 와서 체크해주고 거즈 바꿔주고 화장실 옆에 잡아주고 그렇게 했었어. 화장실을 가기가 힘들었잖아. 어쨌든 맨날 그 간호 선생님이 그랬어. 호텔처럼 이용하라고.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사실은 마음이 불편하지. 그래서 아침에 이제 뭐 이것저것 체크하고 재활도 이제 이런 재활하면 됩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퇴원하기 전에 한번 이제 걷는 거 연습하고 계단 오르랑 혹시라도 계단 오르고 내리는 것도 연습해보고 재활 치료사가 닥터가 오케이를 하니까 이제 퇴원 수속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 퇴원하니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못 움직이니까 너도 짜증 많이 내고 물 좀 줄래? 그러니까 네가 떠먹어 이렇게 못하잖아 이제는. 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네가 떠먹어 안 해? 오늘 왜 이렇게 깐죽거리니? 내가 좀 계속 누워 있었더니 이제 여튼 바지나 뭐 이렇게 샤워하고 하는 것도 항상 네 도움이 필요하니까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수술이 잘 돼가지고 특별하게 큰 문제 없이 이제 치료를 받고 한 달 정도 있으면 회복이 되겠지. 그래도 재활치료 열심히 해야 된다고 확인하더라고. 자,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지났지, 태어난 지. 그러고 나니까 부파 앱에, 마이 부파 앱에서 이제 히스토리가 바뀌었어. 그래서 내가 수술한 게 얼만큼 드디어 나왔거든. 와. 아까 얘기했잖아. 2,333파운드가 이제 매년 회사에서 낸다고. 물론 개인이 낼 수도 있겠지. 수술 그 딱 1박 2일 동안 쓴 게 한 1,000만 원 내던데? 근데 나는 너무 내가 막 미국에 뭐 병원에서 수술하면 뭐 얼마더라, 뭐 응급차 타면 얼마더라, 막 이걸 너무 그치. 들어서 그런지 1,000만 원이면 우리나라에서도 수술하면 건강보험이 되고 하면 대학병원에서 사실 우리가 이거 수술해 주신 분도 이런 수술 횟수도 되게 많고 한국으로 치면 대학병원 과장급인 것 같아. 그렇게 뭐 대학병원에서 만약 이거 그 파열 수술을 받으면
한 2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 보험을 했을 해서 때 150에서 200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 도움이 안 될 경우는 더 이제 비싼 더 거잖아. 비싸겠지. 1인실로 내가 여기서 했으니 1인실로 대입을 하다 보면 1인실은 비급여잖아. 한국도. 뭐 아무리 보험이 된다고 해도 1인실 뭐 옛날에 확인해 보니까 대학병원 이런 거는 한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했던 것 같아. 화장실도 딸려 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너 말대로 큰 돈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겁을 먹었나 봐. 그 뭔가 프라이빗 그런 그치. 서비스에 대한 뭔가 프라이빗만 붙으면 그러니까 엑스레이가 30만 원이라고 음. 했으니까 우리 뭐 한 2만 원이면 찍는데 그리고 우리 막 치과 가가지고 치과 뭐 하나 치료만 받아도 무조건 100파운드잖아. 그러니까 수술을 하면 뭔가 수술에다가 그 다음에 뭐 입원하고 거기에 케어해주고 물리치료에 막 이런 거 생각하면 한 몇 천만 원 나올 그거 줄 알았어. 우리도 여기서 살아보니까 이 정도면 이렇게 했다 싶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하루 근데 이번. 입원하는 하루 어코모데이션 비용이 498파운드인가 그렇더라고. 전체적으로 1,000만 원 정도를 들었던 것 같아. 물론 내가 낸 돈은 51파운드밖에 없긴 해. 그리고 이 무릎 이거를 초진을 받고 의사를 만나고 초진을 받고 스캐닝도 MRI도 2번 하고 엑스레이도 여러 번 찍고 뭐 중간중간에 뭐 이제 컨설팅을 계속 받았잖아. 의사를 만났잖아. 의사 만날 때마다 100파운드거든. 그리고 초지는 150파운드였고.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1,000파운드야? 아니, 그것까지 하면 7,000파운드 정도 나왔어. 1,400만 원 정도는 나왔으니까 비싸지. 확실히 비싸. 그렇게 또 뭐 이거저거 앞에 뒤에 뭐 받았던 것까지 합치면은 그러니까 비싸네. 1년에 400만 원 정도 되는 2,300파운드 정도 되는 너 꼬마 나 3명이 다 커버되는 이 보험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지? 뭐 언제 이렇게 아플지 모르잖아. 누가 보면 이거 뭐 광고인 줄 알겠다. 그래서 내가 이 7,000파운드가 들었는데 1년 동안 이 스캐닝하고 모든 프로세스가 앞으로 이제 재활치료도 이제 돈이 더 들 거 아니야. 하여튼 그것도 다 보험에 커버가 돼.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낸 거는 회사에서 내주는 거에 대한 그 세금 그리고 초진할 때 150일이 나가서 51파운드 냈던 거랑 내가 한번 그거를 한번 히스토리를 한번 여기다가 사진 넣어볼게. 근데 MRI는 생각보다 괜찮았어. MRI가 420파운드 그랬거든. 그럼 한 75만 원? 80만 원? 비싸긴 하지. 근데 이 엑스레이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회사를 열심히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일단 첫 번째로 했고, 보험이 이렇게 커버되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빠른 시스템, 한국보다 나는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보냈거든. 의사 선생님이랑 항상 30분을 잡아줘. 자기는 이집트에서 왔고 그리고 애는 몇 명이고 그래서 너랑 나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이거 운동하면 돼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의사 선생님 나도 만나봤잖아. 되게 친절하고 되게 차가운 느낌보다는 좀 따뜻한 느낌이 훨씬 더 컸어가지고 신뢰도 많이 갔던 것 같고. 그래서 혹시나 영국에서 이 부파를 하고 계신 분들이, 왜냐면 나처럼 하고 있으면서도 신경 안 썼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그 앱 깔아가지고, 난 전화도 좀 부담스러우니까 채팅으로 하니까 진짜 편하더라고. 그래서 바로 코드도 잡아주고, 이런 보험 코드 잡아주면 그걸로 엑스레이 찍을 수 있고 뭐 의사도 만날 수 있고 하니까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너무 아깝더라고 이때까지 안 쓴 게. 왜 내가 그 아픈데 끙끙거리고 한국 가가지고 압박하는 그것도 사오고 막 했었던 것 같은데, 좀 진작 그냥 이렇게 할 걸 싶었던 것 같아. 그 외에도 정형외과 말고도 뭐 모든 치료들이 다 있으니까 사실은 좀 이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피지오테라피는 수술하기 전에도 내가 물리치료를 좀 받은 적이 있어. 한국처럼 이렇게 해주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는 보니까 처음 100파운드는 내가 내고 그 정형외과 의사랑 다르게 피지오테라피는 조금 쌌던 것 같아. 79파운드? 75파운드 이렇게 초진 비용 나오더라고. 그래서 근데 5번까지 되고 100파운드만 초반에 내고 그 뒤로는 다 계속 그래요? 1년 안에 1년 지나면 새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물리치료 해주는 좋은 물리치료사들은 부킹이 금방 된대.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물리치료도 받고 싶으면 100파운드만 낸다 생각하고 1년 동안 어쨌든 네가 마음껏 쓸 수 있으니까 아플 때 너무 끙끙 안 거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번에 수술하고 이거를 좀 배우면서
알게 될 것 같아서 사람들한테도 꼭 얘기를 하고 싶었어. 혹시 회사에서 커버를 해준다면 꼭 해보라고. 이용하세요. 너도 응. 꼬마도 그렇고. 이제 치료 열심히 받으시고 응. 이제 늙었어. 몸을 좀 사려가면서 운동도 좀 하고. 알겠습니다. 아, 그 얘기 까먹었다. 수술하기 전날까지 내가 계속 고민했던 게 있었거든. 우리 의사 선생님이 닥터가 아니라 미스터였거든.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는 좀 그렇잖아.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려다가 아, 그래도 그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꼭 참았어. 그래서 의사 선생님 이름을 치면 이렇게 수술한 경력도 화려하고 하는데 그 미스터가 너무 마음에 쓰인 거야. 그래서 잘 모르니까 무식한 말일 수도 있는데 아, 한국처럼 전문의를 따지 않았나? 뭐 이 생각도 했던 것 같고. 근데 네가 뭐라 그랬냐면 어. 내가 보험이 그레이드가 높지가 않아서 전문의 선생님을 안 붙여주나?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결국에는 수술하기 전날 우리 찾아봤지. 미리 찾아보지도 않고 끝까지 소심한 마음에 찾지 않다가 수술하기 전날 이렇게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닥터였다가 이제 미스터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맞지? 그 중세 시대부터 이게 중세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야? 이어져온 직업, 뭐 학교 교육,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긴 명칭의 차이인데 학교 안에서 의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닥터라는 호칭을 붙여줬대. 근데 그때 중세 시대 외과 의사는 숙련공처럼 이렇게 전수받아서 하던 기술자들이었던 거지. 기술자의 포지션이었어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미스터나 미시즈, 그 남성성이나 여성성을 닥터를 못 붙이게. 붙이고 쭉 일을 했던 거야. 괜찮아. 근데 지금은 어쨌거나 학교 교육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 그치, 외과도 정형외과도. 같이. 그래서 그 공부, 교육 과정에 있을 때는 전문의를 따기 전까지는 닥터를 붙이고 오히려 전문의를 따고 더 높은 단계로 승진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미스터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 그게 더 뭔가 자기네들의 허세야? 그런 것 같아. 나는 정형외과 의사야 뭐 이런 거. 근데 사람들한테 우리처럼 이렇게 혼란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게 누굴 위한 호칭법인가? 나중에 한번 물어볼까? 왜 미스터냐고.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물어보는 게 재밌을 것 재밌으니까 같아. 9월달에 또 만나거든. 한번 물어보자. 혹시 이거 보신 분들 중에 전문가가 있다면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궁금해요. 이런 것도 관심 많잖아. 아무튼 좋은은 아니지만 뭐 또 하나의 우리 경험을 해봤던 얻었다. 것 같아. 경험치 플러스 1을 얻었습니다. 프라이빗 병원에 대해서 너무 선입견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고, 보시는 분들도 우와 이렇게 비싸다고 할 수도 있고 우와 이렇게 커버가 된다고 할 수도 있고 한국처럼 그러면 의사 선생님 기다리지 않아도 되네 라고 하는 좀 긍정적인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우리도 복합적으로 느꼈잖아. 뭔가 단순히 이게 좋다 나쁘다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끝?